자, 수라 가겠습니다. 수라. 자, 일단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수라가 무슨 뜻이야? 이거 불교 용어예요. 불교에서 전쟁을 약간 좋아하는 그 약간 뭐라 해야지? 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쓰잖아. 아수라장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정말 혼란스러운 상태를 의미해요. 이 수라라는 거는 혼란스러운 상태. 혼란 그 자체야. 오케이? 그럼 뭐가 혼란일까? 왜 혼란스러운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제목은 일단 수라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좀 길어. 백석 시인. 내가 좋아하는 시인. 좀만 높였으면 수업 못할 뻔했다. 이 위치를 고민했거든. 하도 기니까 아까 PPT 계속 띄우면서 위치 조정했는데 한 1cm만 올라갔어도 오늘 수라는 수업 못할 뻔했어요. 자, 읽어봅시다. 거미 새끼 하나가 방바닥엔 날인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자, 그럼 화자의 상황 나왔죠. 거미 새끼 하나가 지금 여기 공간적 배경 나왔지? 방바닥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화자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별로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무심하게. 이때 정서는 아무 감정이 없어요. 무심하게 어디로? 이 문 밖으로 쓸어버립니다. 근데 이 문 밖은 어떤 공간이야? 차디찬 밤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그려줄게. 내가 또 피카소니까. 자, 거미 새끼가 스파이더맨은 사람이죠? 자, 거미 새끼가 방바닥에 온 거예요. 화자가 이렇게 있는데 거미가 너무 큰데? 방바닥에 왔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어? 문 밖으로, 여기 문이야. 문 밖으로 쓸어버립니다. 그것도 아주 시크하게, 무심하게. 이게 1행이에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차디찬 밤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바깥은 굉장히 차디찬 밤이죠. 문 밖은 어떤 공간이야? 차디찬 밤이라고.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면 문 밖은 어떤 공간이야? 춥고 위험한 공간이라고. 거기로 이제 거미 새끼를 싹 버린 거죠. 자, 좀만 더 읽어볼게. 언젠가 사투리예요, 사투리. 자, 이거 사투리 방언입니다. 언젠가 새끼검이 쓸려 나간 곳에 누가 왔어요? 잠만. 미안해. 새끼검이 너무 크게 그렸다. 사과할게. 이 자리에 큰 거미가 왔습니다. 큰 거미가 왔어. 얘 일단 보냈죠? 얘 또 한 명이 더 왔어. 얘는 누굴까? 아까 그 새끼 거미 누굴까? 마마,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야? 가족이야, 가족. 그래서 나는 어때? 가슴이 어때? 하하, 짜릿하다. 이거 아닙니다. 사이코패스예요. 자, 이거 화자. 왜 짜릿해? 화자는 왜 짜릿합니까? 진짜 사이코패스는 아닐 거 아니야. 미안함, 서러움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서러운 거지. 왜 서러워? 내가 아까 작은 거미 쓸었잖아. 근데 엄마 거미가 온 거야. 그러니까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고 서러운 겁니다. 내가 한 가정을 어떻게 해서 파탄냈어. 그러니까 한 가족을 어떻게 했어? 붕괴시킨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위로 올라가서 좀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계속 거미 새끼들이 나올 거예요. 수업을 들어서 알겠지만 이 거미는 이제 연민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여기서의 차디찬 밤도 두 가지로 일단 해석될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우리 시간적인 배경으로 볼 수도 있고 무심하게 쓸어버린 그 화자의 좀 무심함을, 차가운 무심함을 강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자의 무심함, 강조하는 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두 개.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디찬 밤을 통해서 이 거미 가족의 비극성은 올라가는 거야. 차디찬 밤을 통해서. 자, 어쨌든 짜릿합니다. 이거 잘 이해해야 돼. 기분 좋다 이렇게 해석하면 뭔가 짜릿하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미안한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 또 이 큰 거미를 바깥으로 문 밖으로 버립니다. 됐어? 근데 첫 번째 문 밖과 여기서부터 이제 문 밖은 조금 의미가 달라. 여기서의 문 밖은 춥고 위험하지만 어때? 왜 쓸어버려? 이유가 뭐예요? 문 밖으로 쓸어버린 이유가 제외하길 바라는 거지. 이 가족 공동체가 다시 만나길 바라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문 밖으로. 왜냐면 얘 나가서 지금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이러고도 찾아다닐 거 아니야. 큰 거미 가야죠. 그래서 이 큰 거미도 쓸어버립니다. 찬바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그래서 서러움 드러나죠. 서러움. 여기서 감정. 그래서 감정이 지금 제일 중요해. 아무 생각 없었다가 짜릿하고 그리고 서럽죠. 짜릿함과 서러움. 미안함 때문에 그래.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표현상의 특징 좀 더 체크를 좀 해보면 이 서러움은 안타까움으로 나올 수 있어. 안타까움. 지금 종결어미를 또 봐보자. 아까 방문객처럼. 종결어미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니은다, 버린다 이렇게 돼 있죠. 버린다, 뭐뭐다, 서러워한다. 보여요? 니은다, 니은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계속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형 종결어미. 반복되고 있죠. 현재형 종결어미의 반복.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걸로 말하면 가군이 형성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가군. 자, 정리하시고. 이때 안타까움,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는 이 마음은 사실은 연민의 감정이지. 동정.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좀 보면 이게 뒤로 갈수록 행이 길어지면서 감정도 고조되거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생각이 없다가 짜릿하고 서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게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겁니다. 밑으로 가면 더 고조돼. 처음보다 감정이 고조됐지. 무심했잖아. 생각 없었잖아. 정리하시고. 거미 지워버렸다. 필요한데 아직 수업할 때. 자, 빠르게 그릴게요. 자, 문, 새끼 거미 왔다 갔어요. 큰 거미 왔다가 갔어요. 화자 방바닥에 있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쌓기도 전이다. 자, 쌓기도 전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가라앉기도 전이라는 거야. 위에서 내가 느꼈잖아. 짜릿함과 서러움, 안타까움 이런 감정을 느꼈다고. 서러움과 안타까움, 이러한 미안함을 계속 느끼고 있다고. 근데 이 감정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런 아린 가슴이 가라앉기도 전에 또 누가 와요? 어디서 좁쌀만한, 알에서 가재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에 옵니다. 무척 작은 새끼 거미. 거의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막 나온 완전 깐난애기. 너무 작게 그랬나? 이렇게 왔어요. 완전 작은, 막 이제 가재 깨인 듯한. 가재라는 건 이제 막 갓 이런 뜻이야. 좀 여기 사투리들이 있어가지고 갓 깨인 듯한, 좁쌀만한 알에서 갓 깨인 듯한. 방금 나온, 방금 막 태어났어 얘. 태어난 지 1분밖에 안 된 것 같은 그런 새끼 거미가 온 겁니다. 발이 채 서지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무척 작은, 매우 연약한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대로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물거립니다. 막 움직였다,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야. 아물거린다라는 거는. 자,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어때? 여기서
막 더 답답한 거죠.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감정이 더 고조됐지? 너무 미안하죠. 그래서 여기서 미안함과 안타까움. 그 착하지? 나는 초등학교 때 약간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거미들 죽이고 막 개미들 밟고 막 잠자리 대가리 날리고 막 그런 사이코 같은 애들이 좀 있었어요, 동네에. 너네도 있었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나중에 벌 받아. 윤회 깜짝아. 벌 받았다. 난 윤회를 믿는데 나중에 그걸로 태어난다. 너가 죽인 것 중에 하나로. 그럼 끔찍할 것 같지 않아?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 새끼거미가 왔어. 그래서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밀어 미나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이. 그럼 울고불고 할 이 작은 새끼거미. 그러니까 얘 울고불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일단 표현상으로 의인법. 나를 무서우이 달아나 버리며 내가 손을 내밀었지만 얘는 도망가요. 나를 서럽게 한다. 서럽다. 감정 계속 나오지? 자,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는 이 작은 것을, 이 매우 연약한 새끼거미를 고이 보드라운 종이에, 그러면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서, 그럼 이 보드라운 종이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화자의 배려죠. 이 새끼거미를 위한 배려입니다. 배려. 화자의 배려. 또 문 밖으로 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만나라고. 야, 너 빨리 엄마랑 그리고 뭐 형 만나러 가. 이렇게 또 종이로 해가지고 버립니다. 됐죠? 보드랍다 이런 거는 이제 촉각적인 이미지죠. 아까 차디찬도 촉각이죠. 그래서 체크만 해놓으세요. 이것에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이따가 쉬이 만났으면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마지막 감정, 슬픔을 느끼면서 끝나는데 화자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 바램이죠. 엄마, 누나나 형, 아직 뭐 성별은 잘 모르니까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을 걱정하며 빨리 쉽게, 빠르게, 쉽게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화자의 소망, 바램. 빨리 가족 공동체가, 붕괴된 가족 공동체가 회복됐으면 하는 염원이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 좀 보면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염원한다. 염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것도 의인법이야. 엄마, 누나나 형, 거미한테 엄마, 누나, 형 이렇게 말했으니까 의인법.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행을 봤을 때 점점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얘들아? 늘어나죠. 그러면서 감정도 어떻게 돼? 고조돼. 그래서 이런 말을 쓸 수 있어. 들어봤죠? 점점 증가하고 있죠. 점층. 끝. 진짜 끝났다. 자, 그래서 좀 방언이 좀 많아요. 어니젠가, 뭐 가제 이런 거. 그럼 방언을 썼을 때 그럼 효과는 또 뭘까? 여기 위에서 방언도 있었잖아. 방언이 많이 나왔잖아. 여기서 어니젠가 이런 것들. 이런 걸 썼을 때 효과는 뭐예요? 향토성. 이런 거야. 향토성. 그래서 뒤에 학습 활동에서 어차피 하긴 할 건데 약간 다양한 의도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는 학습 활동으로 정리합시다. 넘어갑시다. 뒤에 핵심 정리하고 학습 활동 볼게. 안 어렵죠, 수라는? It's okay? 오케이, 영어 좀 하네. 스노우볼 이거 안 했고.
학교에서 정리 잘 하시고. 자, 핵심 정리합시다.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마찬가지로 당연한 소리. 서사적이다. 뭔가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서사적이다라고 하는 거야. 상징적이다. 거미는 뭘 상징하지? 이때 일제강점하에 좀 시대적인 상황을 끌어오면 일제강점하에 서로 이별한 가족 공동체들이야. 그래서 그 가족에 대한 붕괴, 그 미안함이다. 붕괴에 대한 미안함. 자, 시적 대상을 어떻게 했어? 의인화하였다. 지금 바로바로 채울 수 있어야 돼. 방금 본 거니까. 화자의 어떤 행동? 쓸어버리는 행동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반복돼 있죠. 문 밖으로 쓸어버리는. 그래서 시상이 전개되고 시적 정서는 점점 심화된다. 점층적으로 올라가죠. 자, 상황을 바탕으로 한 제목의 의미 뭘까요? 여기서는 상황을 바탕. 아이 뭐야, 채워야 되는 거구나. 미안.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만약에 본다면 의미하는 바가 뭐야? 거미가족, 우리 민족이 되겠죠. 일제강점기, 일제강점 상황에 우리 민족. 제목의 의미 좀 보겠습니다. 이 제목의 수라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계에 머물며 뭐를 좋아하는? 들어갈 거 봐. 싸우기를 좋아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싸우기. 자, 시인은 일제수탈로 인해 가족 뭐가? 공동체가 파괴되는, 흩어지는 상황을 수라,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한 거지. 빗댄 거죠. 자, 밑에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새끼거미 문 밖으로 어떻게 해요? 쓸어버려요. 쓸어버립니다. 무심하게. 이때 감정이 중요한 거야, 얘들아. 여기가 더 중요해. 이 행동에 대한 감정들. 큰 거미, 새끼 거미 있는 대로 가라고 또 쓸어버립니다. 버려요. 이때 느끼는 감정은 짜릿함, 서러움. 무척 적은 새끼 거미. 종이로 배려죠, 배려. 싸서 문 밖으로 버립니다. 가슴이 어때? 메인 듯하다. 점점 감정이 강해지고 있죠. 자, 작품에 사용된 표현법들 좀 보면, 심상 좀 보면, 이미지 좀 보면, 시각적 심상. 대부분 시각이에요. 좁쌀만한 알에서 가재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적은 새끼 거미가 이번에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른거린다. 조금씩 움직인다라는 거야. 아물거린다로 나와 있죠. 아물거린다. 촉각적 심상 뭐 있어요? 차디찬박, 참박, 그 다음에 보드라운 종이. 보드러운 종이.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표현법. 뭐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요?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표현법. 첫 번째 뭐야?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거. 의인법. 화자가 거미를 버리는 행동을 반복하여 시상이 전개되고 화자의 정서가 심층적으로 뭐야? 심화, 고조, 상관없어요. 고조사투로. 이렇게 넘어갑시다. 왜? 오타쿠예요. 영역 전개. 자, 학습 활동 보겠습니다. 학습 활동. 수라인 이유. 간단하게 한번 적어봅시다, 지금. 자, 수라의 제목부터 볼게. 수라인 이유가 뭐야? 이 당시에 일제 극심한 수탈이 있었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파괴된 가족 공동체의 상황을 수라라고 표현한 거야. 그래서 좀 정리해보면 일제의 수탈. 일제의 수탈로 인해 고향을 잃고 가족 공동체가 붕괴된 우리 민족이 수라 같다, 혼란스러운 수라 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지. 이러한 가족 공동체가 붕괴된 상황이 혼란스러운 수라 같다라고 표현한 거죠. 혼란스럽고 안타까운 상황.
학교쌤이 적어준 거 그대로 적어주는 거야. 그거를 이제 수라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수라장. 아수라장도 필기해 주셨던데. 수업 안 들었어요? 다들 공감을 못하지? 자, 밑에 정리합시다. 다시 볼까요? 좀 말로 할게요. 다 적기 힘드니까. 시각적인 힘상 나온 부분. 대부분이긴 하죠. 좁쌀만한 알에서 가재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 못한 무척 적은 새끼 거미가 이번에 큰 거미 없이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이거. 자, 촉각적 심상. 아까 다 찾았죠? 차디 참밤, 참박, 보드러운 종이. 자, 운율 형성 이거는 뭘까요? 운율 형성. 종결어미 보면 되지. 다 또는 니은다. 현재형 어미. 그리고 학교쌤이 추가적으로 이것도 언급하셨는데 뭘까요?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도 강조하셨어. 자, 그리고 시, 함축적인 시어 뭐 있어요? 두 개. 차디찬 밤, 또 스파이더, 거미 두 개. 자, 차디찬 밤의 일제강점기. 거미는 뭐야? 우리 민족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이게 해체된 우리 민족. 됐죠?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2번. 어니젠가 가재 이런 거는 우리 그 뭐지? 사투리잖아요. 백석시에 드러난 거. 좀 몇 개만 적어보면 어니젠가, 뭐 가재. 이런 방언을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 이게 백석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1번 토속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향토적인 그런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 고유의 그 언어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표현한 거지. 고유의 문화, 우리 문화. 이거와 삶의 모습을 표현한 거지. 이거는 좀 의도가 있는 거야. 결국에는 토속적이든 우리의 고유의 삶의 모습이든 이런 거를 드러내려고 방언을 쓰는데 그러면 왜 쓰는 거야? 생각해봐. 일제예요, 일제. 일제 강점기에 우리 말도 어떻게 됐을까? 핍박받았단 말이야. 방언 같은 것도 웬만하면 거의 일본어 쓸 수가 없어서 그게 사라질까 봐. 백석은 그게 걱정이었죠. 백석이 걱정했던 그거야. 일제시대 우리 고유의 그러한 방언들, 우리 말들, 그런 것들이 사라질까 봐 좀 걱정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방언과 말로 일부러 시를 덧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해됐어요? 멋있죠?